그 프로그램을 레이블을 쓰실 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여기 프로그램 지금 메인 프로그램만 작성을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뭐 통신용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따로 짜야겠다, add new data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COMM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제 메인 프로그램도 있고 컴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컴 프로그램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글로벌 레이블에 있는 이 글로벌 레이블에 잡아 놓은 거는 이 컴에서도 잡혀요. 잡힌다는 얘기는 F5번에 PB1을 눌러보면 이게 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쪽인데 그 컴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쓰려고 하는 건데, 얘를 컴파일 해보면 얘는 이제 어드레스가 91이 아니고 지금 우리 로컬에서 썼던 거, 메인에서 썼던 건 M819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컴에서는 8190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작값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X PB1은 똑같죠. 그죠? PB1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얘나 똑같이 쓰는 건데, 그 로컬은 그 프로그램에서만 돌아가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메모리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메모리를 구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은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로컬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양 자체가 모니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요 프로그램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좀 아까 질문하신 분이? 네, 이해되셨죠? 로컬하고 글로벌하고 이제 이해 가셨죠?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눠 쓰는 이유가 따로 없나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게 라인이 이제 많이 짜다 보면 5,000줄, 10,000줄도 돼요. 그럼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더 어려워요. 서버는 서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터치는 터치대로 다 구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짤 때도 그냥 나는 공정 프로그램 짤 테니까 너 터치 쪽 네가 알아서 짜. 어드레스 여행 뭐만 같이 공유를 하자. 그렇게 딱 약속을 해놓고 서로 따로 프로그램을 짜면 개발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를 짜놓고 1번 장비에서 2번 장비 갈 때 뭐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1번 프로그램 내비두고 얘는 이제 로딩 안 시키고 2번 프로그램 카피해서 그대로 싼 다음에 이걸 좀 수정해서 날리는 거죠. 이건 가지고 있고 옛날 거.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쓸 때도 있고, 원래 관리 차원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짜면 여기에서 이제 컴이 여기 생겨요. 그럼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해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등록 안 하면 안 돌아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PLC를 얘를 웨이트로 작업을 해놓으면 메인에서 쟤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스캔 타임을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리소스 관리가 CPU의 속도라든지 메모리 관리를 할 때, 메모리 관리는 어차피 의미 없고, 속도 관리를 할 때 저 컴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일 돌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리면 된다 라고 하면 굳이 매일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스캔 타임을 더 짧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좋고요. 하나에다 보통은 처음엔 다 짜요. 헷갈리고 막 하기 싫으니까. 근데 나중에 짜다 보면 나눠서 짜는 게 훨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나눠서 짜면은 갖다가 쓰기도 좀 나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보다 통으로 그냥 가져오기가 좀 낫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설명은 볼까요? 설명문 여기 코멘트에다 쓰시면 됩니다. 로컬에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거는 컴이잖아요. 이렇게 달아 놓으면 보여요.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장비가 써보다 웨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하기 전에 코멘트 말고요. 코멘트 말고 스테이트먼트. 네. 여기다 달면 되죠. 스테이트먼트는 뷰에 스테이트먼트를 찍으시고, 일단 보이게끔 하려고 하니까 스테이트먼트 찍으시고 맨 왼쪽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다세요.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설명문.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문 달 때는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찍으시고
맨 왼쪽에서 세미콜론 찍으시고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줄을 많이 그어요. 많이 긋고 통신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 왼쪽에다가 작업을 해놓을 때보다 이쪽에다 작업을 해놓을 때보다 중간에 있어서 눈에 잘 띄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하나 쭉 그어놔요. 이해되셨나요? 또 질문 있으시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좀 작아서 그 코멘트를 보이게끔 하면 이게 자꾸 행간격이 늘어나서 저는 코멘트 아예 거의 안 써요. 보더라도 거의 그 레이블을 써서 레이블에 거기다 표현이 되게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훨씬 낫고. 이제 깜빡이는 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램프 깜빡이는 동작 만들었잖아요. 램프 1 하나 PPO 누르면 램프 깜빡이는 거 만들어 보세요. 아까 우리 레이블 안 쓰고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프로그램을 짜는 대신에 레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분 드릴게요. 앞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깜빡이는 동작은 앞에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안 되신 분은 앞에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십시오. 네. 시뮬레이터가 안 되신다고요? 아참 하나 저기 전부 다 잠깐 주목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데 컴파일을 했을 때 잠깐만요. 녹화 좀 할게요. 되고 있네. 이 컴파일을 했을 때 밑에 이 아웃풋 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다 정상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걔랑 충돌나서 그런 건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냥 몇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시뮬레이터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레이블을 쓰던 레이블을 쓰지 않던 동작하는 건 똑같은데, 레이블로 쓰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해석도 좀 빠르고 작업할 때 좀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이블을 써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레이블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카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를 셀 건데, 저희가 온오프 이 깜빡이는 거를 정확히 따지면 램프가 온이 됐다가 오프가 됐다가 온이 됐다가 오프가 됐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개수를 셀 때는 온 되는 걸 세는 게 아니라 오프 되는 걸 세야 돼요. 그래야지 램프가 켜져 있는 걸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를 요때 세고 요때 세면 두 번째 램프는 켜지지 않고 두 개를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셀 때는 램프가 켜졌으면 꺼질 때 개수를 세야 된다고요. 그래서 꺼지는 신호가 여기에서 보면 T 지연 2가 램프가 꺼지는 거죠. 왜냐면 램프를 저희가 T 지연 1로 켰으니까 끄는 거는 이걸로 끈 거잖아요. 이걸로 차단시켜서 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셀 때는 램프 개수, 램프가 깜빡이는 개수를 세야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T 지연 2로 개수를 세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3번 깜빡이고 정지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F5번 T 지연 2번을 가지고 F7번 C 램프 횟수 K 3개. 근데 요거는 카운터 요소이기 때문에 점점점 누르셔서 카운터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3번 했을 때 정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C 램프 횟수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했듯이 자동으로 리셋을 걸 건데, 여기다가 C 램프 횟수로 F8번 RST 리셋 C 램프 횟수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은 카운터도 메모리가 C 1023번부터 메모리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프로그램 3번 깜빡이고 정지를 합니다. Y2.20 신호를 보시면 한번 한 개 됐어요. 2번 3번 하고 이렇게 꺼지는 거죠. 여러분들 D 드라이브의 해당 폴더에
앞에 있는 프로그램 전송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은 아까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단지 레이블만 썼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C0를 썼는지 C1을 썼는지 뭘 썼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다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질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거 프로그램은 보내드렸어요. 질문 없으세요? 램프OS도 비트로 하는 거 맞죠? 이거 개수 세는 거요? 네. 이거 카운터라니까요. 개수 셀 거니까. 카운터. 네. 혹시 비트로 하셨으면 로컬에서 로컬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가 C자 붙인 거잖아요. C 램프에서 카운터. 당연히 에러 났을 텐데요. 네. 그다음 저기 비트는 이런 형태가 안 나오잖아요.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비트는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를 띄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신 거요? 동작이 안 되시거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는 것도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되셨나요? 다음 거 나가도 될까요? 다 되셨나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거 A 접점, B 접점, 코일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접점이 뭐가 있냐면 Shift F7번 하면은 상승 펄스가 있습니다. 상승 펄스라는 거 Shift F7번이고요. 위에 단축키에서도 Shift F7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표시를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PB1 쓰실 거고요. 여기 F7번에서 Y20 램프 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통으로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PB2 여기는 램프 2 상승 펄스의 개념을 아셔야 돼가지고 다 작성하셨으면 라이팅.
프로그램 다 작성하시고 컴파일 하시고 라이팅. 프로그램 다 작성하시고 컴파일하고 라이팅. 녹화가 이상하게 돼 있네. 다 작성하셨나요? 요거 동작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PLC의 출력 모듈 쪽에 스위치를 누르실 때마다 여기 Y2.0의 신호가 들어와요. 누르실 때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도 잠깐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여요. 아, 이거 제가 하나 잘못했는데 PB2는 Shift F8번 화살표 반대 방향. Shift F8번입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 이렇게 작성하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고요. 모니터링 해보시면 PB1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잠깐 깜빡이고 꺼져요. PB2는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잠깐 켜졌다 꺼져요. 잘 안 보이는데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셨죠? 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드 안 하시면 돼요. 또 다운로드 하시면 제일 못 보신 분은 저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여 원래. 원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들었다 나갔죠? 지금 들었다 나갔죠?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들었다 나갔죠? 원래 잘 안 보여요. 누르고 있어도 근데 들었다 나가고, 밑에 거는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들었다 나가요. 여기.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상승 펄스는 0값에서 1값 될 때, 그때 1 스캔 타임 동안만 1값이 나가는 거예요. 0에서 1 될 때만. 그럼 누르고 있으면 계속 1이잖아요, PB1이. 근데 그 다음 스캔에서 0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 1이 나가는 거고, 다음 번부터는 그냥 0 나간다고요. 0에서 1로 바뀌는 그 순간만, 그 한 스캔 타임 동안만 1 내보내고, 그 다음 번부터는 0이든 1이든지 간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역값을 내보내서 그 순간만 켜지는 거. 밑에 있는 하강 펄스는 스위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즉 입력 신호가 1에서 0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만 1값을 내보내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원래는 미쓰비시에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게 A 접점을 쓰고 여기에다가 PLS라는 명령어를 옛날에 썼었어요. F8번 하셔가지고 F8번에서 PLS Y20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A 접점을 누르고 있으면 0에서 1 될 때 그냥 1펄스 딱 1 줬다가 0 빼버려요. 껐다 켜버려요. 1스캔 동안만.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요 접점이 생긴 거예요.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PLS 명령어나 이거나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출력을 펄스를 내보내고 싶으면 이 앞에 있는 신호는 A 접점이든 뭐든 A 접점으로 받고, 출력을 내보내고 싶으시면은 PLS 명령을 써가지고 램프1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센서 입력 쪽에서 펄스로 받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 이래든 저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접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 접점, B 접점, 코일, 함수는 리셋만 여러분들 지금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사용했고, 나머지들은 거기에다 파생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레더 프로그램 짤 때는 의미가 없고, 텍스트 기반으로 짤 때는 명령어가 다른 거여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위에 있는 레더는 지금 기본적인 거 다 쓴 겁니다. 하나 안 쓴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요 상승 펄스랑 비슷한 건데요. 여기 연산자 중에 Alt F5번이 있습니다. Alt F5번. 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개 다 앞에 PB1, PB2가 1이 되는 그 순간만 1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앞에 전체 연산 결과가 1이 될 때, 0에서 1 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접점이 1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연산 결과가 두 개 다 눌리면 1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라인이, 이 화살표 앞단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만 1값을 내보냅니다. 그럼 다음번 연산에서는 1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펄스랑 똑같은 건데, 상승 펄스는 그 접점 하나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앞에 통째 이 화살표, 상승 펄스 화살표 앞쪽에 있는 전체 연산 결과가 0에서 1로 되는 그 순간에만 값을 1을 내보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PLC마다. 글로파에서는 있는데, 아니 미쓰비시에는 있는데, LS 거에서는 있어요? 지금 나온 건 있어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있어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글로파에서도 이거는 있어요. 요거 하나는 있는데 라인에 있는 거는 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는 이제 미쓰비시만 있는 거. 지멘스도 없어요. 이런 거,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령어가 많으면은 구현할 때 좀 더 유연한 거, 유연하냐 덜 유연하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하여튼 미쓰비시에서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오전부터 한 거 쭉 살펴보면은 A 접점, B 접점, 코일에 대한 거, 자기 유지에 대한 거 배웠고요.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고속 타이머, 저속 타이머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활용해서 어떻게 작성할 건가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운 게 그 상승 펄스, 하강 펄스 뭐 이런 신호들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터치 넘어갈 겁니다. 터치. 네, 터치 넘어갈 거라서.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카운터는 지금 저희 배운 거 어카운터잖아요. 네. 따로 업다운 카운터도 있고. 따로 있어요. 함수로. 기본 여기는 코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운 코일은 없고요. 그냥 업 카운터만 있는 거고 함수로 아니 만들지 않아도 함수로 제공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다운 카운터를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얘네는 기본적으로 카운터는 업 카운터를 생각을 해요. 함수로 있어요. 있기는. CTUD도 따로 있고. 네, 있어요. 이게 교재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일단 교재를 잠깐 볼까요? 어쨌든 책을 또 드렸으니까. 1페이지는 CPU 구성에 대한 거고 CPU에 이런 배터리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베이스를 증설할 때는 증설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꽂아줘야 돼요. 무한정 증설되는 게 아니라 CPU마다 지금 이 베이스가 증설되는 양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는 이제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16점 모듈을 장착했기 때문에 0에서 F까지, 뭐 10에서 1F까지. 그래서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Q03 CPU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데 뭐 LD 명령이라는 게 A 접점 하나예요. A 접점 하나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나노세크라는 얘기고 무브 명령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썼는데 그건 40나노세크가 걸린다. 무브 명령은 뭐냐면 이게 LD에 이게 F5번 하나가 로드고요. 그 텍스트 언어로 따진다면 무브는 F8번에 무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D0에 있는 값을 D1에다 넣겠다 이런 함수. 근데 요거 함수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나노세크라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빨라서 좋은 거죠. 물론 여기 이제 고사양 약간 좀 빠른 걸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그죠?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쪽 게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기본 디바이스들도 점수는 다 똑같습니다. 이만큼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X, Y, M 그리고 SB, SM 스페셜 릴레이. SM이 안 보이네요. SM 안 듣고 안 보이네. 여기 있네. XM 특수 릴레이 요거 하나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타이머 하나 배웠고 카운터 하나 배웠죠. 나머지 이제 메모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응용 파트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그런 메모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글로파하고 얘하고의 차이점, 또 이제 XGI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XGI는 메모리를 되게 단순하게 가져가요. 입력 메모리 하나, 출력 메모리 하나, 내부 메모리 하나. 그럼 내부 메모리 안에서 타이머로 변환을 쓸 수도 있고 카운터로 변환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얘네는 메모리 구조 자체를 아예 나눠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메모리를 단순하게 세 가지로 가서 하나의 메모리에서 쪼개서 쓸 건지, 아니면 메모리 구조 자체를 타이머 용도, 카운터 용도로 다 나눠서 쓸 건지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쯔비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요게 이제 마스터 K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산 PLC. 그리고 이제 LS 거에서도 XGI 계열이 있고 XGT 계열이 있는데, XGK 계열이 있는데, XGK 계열은 이 미쯔비시랑 비슷해요. 근데 XGI는 메모리를 단순한 구조로 하나로 가요. 입력 메모리, 출력 메모리, 그냥 내부 메모리 세 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제 레지스터, 이제 그걸 레지스터라고 해요. 특수한 메모리, 어떤 역할이 있는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레지스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얘네는 그런 거고, 중간에는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력, 출력, 내부 릴레이 쓴 거고요. 레치 릴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전기 나가도 그 값을 이대로 유지하는 거. 지금 우리 M 메모리는 전기 나가면 다 클리어 돼요. 근데 이제 레치 메모리는 전기 나가도 그 온이 되어 있었으면 그냥 온돼 있는 거. 뭐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지금 타이머, 카운터 이런 거 배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십진상수는 숫자 앞에 K가 붙는 건 십진수, 숫자 앞에 H가 붙는 건 16진수, 숫자 앞에 2가 붙는 건 실수.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하는데요.
무브 같은 거 명령 쓸 때 이렇게 달러가 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게 입력 모듈에 대한 사양인데, 그 입력 모듈에 아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컴은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 우리 것도 원래는 컴을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플러스 써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ON에서 오프하는 응답 시간, 이건 아까 우리 파라미터에서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입력 모듈을 구입을 하시면 거기 매뉴얼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고 얘는 컴 단자가 하나입니다. 17번은 안 쓰고요. 컴 단자가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QI10 모델 출력 모듈인데 릴레이 모듈이고요.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접점 하나가. 얘도 컴 단자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컴 단자가 시스템이 어이구. 컴 단자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다른 PLC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얘는 컴 단자는 하나라고요. 저희 거는. 그리고 워크소트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게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신 세팅하는 거 아침에 하신 거랑 오전에 하신 거랑 기억나시죠? 통신 설정하신 거 빨간 색깔 잘 따라와 보시면 돼요. 그래서 OK 누르면 이게 석세스풀 된다. 그리고 통신 파라미터에서 타이머에 관련된 거 여기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메인 프로그램 집어든다. 하고 IO 할당에서 PLC에서 읽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재 페이지 20페이지에 있고, 만약에 IP, PLC의 IP를 바꿔야겠다. 그러면 여기 빌트인 우리 거는 이제 CPU가 있어서 이 탭이 떠요. 거기에 보시면 파라미터에 요 끝에 보시면 요게 떠요. 여기 있으면 여기 IP가 여기 있어요. 요 IP가 계속 라이팅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바뀐 거고, IP 바꾸시려면은 요거 바꾸시면 바뀌어요. 요거 바뀌면 IP 바꾸시면은 접속 설정 다시 하셔야 되고, 지금은 3.39에 연결한다고 우리가 해놓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이 파라미터를 바꿔서 3.40으로 바꿨다. 3.40으로 가시면 라이팅 하는 데까지는 라이팅이 되는 거고, 파라미터가 바뀌면 여기 들어오셔서 다시 요거 세팅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연결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계속 같은 39번만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IP가 바뀌려면 여기 요것도 만약에 이렇게 40번으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다운로드를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운로드를 하면 얘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PLC가 40번으로 바뀐 거잖아요. 라이팅 하면, 그죠? 껐다 켜야 될 건데 지금 IP가 40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껐다 키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건데, 제가 PLC를 껐다 키면 접속이 안 돼요. PLC 전원을 껐다 껐습니다. 그럼 이제 40번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F3번을 누르면 저희 통신 환경이 39번으로 연결한다고 커뮤니케이션 세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중단됐어요. 이렇게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얘가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건데 응답이 없으니까, PLC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통신 안 된다는 메시지고요. 통신을 다시 하려면 여기 가가지고 다시 여기 직접 40번 써도 되고요. 40번 떴죠. 그래서 40번으로 세팅하시고 하면 통신 됐죠. 그럼 이제 모니터링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계속 39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거기까지 이제 IP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교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지 에디트 기능이라고 해서 가로선 세로선 긋는 건 컨트롤 방향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LD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는 지금 해봐서 아시고, 레이블을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빌드하면 되는데, 레이블 쓰실 것 같으면 리빌드 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빌드 얼을 했을 때 밑에 결과창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에러나 경고가 있으면 에러 경고는 고쳐야 된다. 그런 거 있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성을 했으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교재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예스토어라고 프로그램 런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아니오를 누르시면 CPU가 정지가 된 거니까 리모트 오퍼레이션 우리 메모리 그 웍스도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가셔가지고 CPU가 정지돼 있을 때요. 얘도 커넥션이 지금 39번으로 돼 있어서 통신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리모트 오퍼레이션 가셔가지고 런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있죠? 사진으로 다 캡처 돼놨고요. 그리고 모니터 모드 단축키는 F3, 쓰기 모드는 F2 쓰시면 되고, 시뮬레이션을 하실 것 같으면은 화면에 이 모니터 모양을 하면은 시뮬레이팅을 장비 없이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글로벌 레이블, 글로벌 레이블에다 다 작성하시면 되는데 엑셀을 사용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블 떠서 작성하는 거 보이고, 로컬 레이블 같은 경우 비트 용도는 비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타이머 용도는 타이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눌러서 타이머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어드레스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은 옵션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에 이거 체크해 주시면 레이블하고 어드레스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재의 페이지 3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명령어가 쭉 있는데요. 이거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까 그 펄스 설명드렸던 게 뭐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하이 펄스 0에서 1 나갈 때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0에서 1 시도만 이렇게 내보내는 게 펄스.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교재에다가. 이런 걸 이제 다는 못 해드리고, 혹시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장비 프로그램 하면서 몇 가지는 써볼 겁니다. 다는 못 쓰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다 명령어예요. 되게 많아요. 산술 연산자, 크기 비교, 부동수점 연산,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BCD 바이너리 전환, 그레이 코드 바꾸는 거, 뭐 등등등. 아까 설명드렸던 뭐 무브 명령어, 뭐 점프 명령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런 명령어들은 어떤 PLC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거의 다 있어요. 하나의 PLC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명령어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쪽에 교재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터치를 할 건데요. 저희 터치는 프로페이스 회사 거고요. 일본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슈나이더인가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슈나이더 아래 프로페이스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회사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쯔비시 자체에서도 미쯔비시 터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GOT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미쯔비시 터치고, 물론 이제 사이즈는 다 제각각 나옵니다. 미쯔비시에서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오고, 프로페이스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오는데, 좀 설비단이 좀 큰 거는 프로페이스를 좀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가격 때문에 그런가 중국산도 많이 쓰고, 그냥 가격에 맞춰서 저렴하게 구현만 되면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전원을 켜주시고요. 터치 전원은 터치 뒤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뒤를 보시면 돼요. 뒤로 보시면 뒤에 장비에 전원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을 집어드셔서 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페이스 터치를 작화를 하시려면 잠깐만요. 미쯔비시는 파라미터나 이런 게 바뀌면 보통 전원을 껐다 켜야지 그 파라미터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 나이프 바꿨잖아요. 전원 껐다 켜야지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전원을 껐다 켤 때는 LED가 다 꺼지고 있다가 켜셔야지 전원 스위치 내렸다고 해서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그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 다 꺼진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지금 아까 프로그램 작성한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작성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터치를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터치를 작업을 하시려면 바탕화면에 GP Pro EX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실행시키시면 이런 게 뜹니다.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창이 안 뜨면 그냥 프로젝트에 뉴 누르셔도 돼요. 새로 만들기. 되셨나요? 확인 누르시면 처음에 이 본체에 대한 그 모델 이름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뒤에 그 명판 쪽이 모델 나온 명판이 안 보여요. 저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희 거 모델이 4500 시리즈 중에 4501T 모델입니다. 요거 찍고 오시면 돼요. 45땡땡의 4501T 모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4501T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선택하셨나요? 다음 누르시면 이 터치에 접속되는 기기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거는 미쯔비시 거잖아요. 미쯔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네, 시리즈는 Q 시리즈 CPU 이더넷.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그 다음에 새 화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작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화라는 게 이제 그림 여기다 그리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밑에 프로젝트 윈도우 탭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프로젝트 윈도우 탭을 찍으면 중간에 접속기기 설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PLC IP를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을 해야 되니까 PLC IP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PLC 모양을 클릭을 하면 IP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쯔비시 PLC IP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192, 168, 3.39가 PLC IP죠. 다시 접속기기 설정에 밑에 있는 PLC 모양을 누르시고 192, 168, 3.39. 설정 다 하셨나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은 뭐냐면 본체를 제 거랑 똑같은 거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기종 설정에 4501T를 안 찍고 오셨으면 저랑 다를 거예요. 기종에 4501T가 아니신 분은 여기 기종 변경 누르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접속기기가 다른 경우는 뭐냐면 여기 접속기기 변경을 누르시고요. 새로 하지 마시고 제가 볼게요. 여기 디지털 일렉트로닉이 아니라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거고요. CPU 이더넷 변경. 그럼 나오죠. 또 안 되신 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쓰비시 거에 QCPU 이더넷 설명할 때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프로젝트 탭에 중간에 접속기기 설정 들어가셔서 IP 변경. 네,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IP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PLC랑 통신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안 되신 분 다 되셨으면 여기 베이스 1번 화면 누르시면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어졌다, 이거 눌러서 화면이 없어졌다, 그럼 밑에 화면 리스트 있습니다. 화면 리스트. 화면 리스트 탭 찍고 베이스 화면 더블 클릭하면 그거 나옵니다. 스위치를 그릴 것 같으면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저희 근데 X0하고 X1까지 썼죠? 그죠? 그냥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개면은 복제 기능이 있어요. 복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제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Y 방향.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럼 5개. 픽셀 간격은 뭐 한 3만 주겠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겠다. 여기는 5, 3, 아래 방향. 어드레스는 증가, 덧셈으로 하겠다. 사용할 건데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 누르세요. 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죠.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증가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희는 2개만 쓸 거라서 찍을 겁니다. 왜 안 지우세요? 버튼 2개만 쓸 건데 지우셨어요? 이쪽도 2개만 남기시라니까요. 이게 제 화면에 이게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데도 답답한 마음에 계속 놔두고 있긴 한데,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어드레스는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PLC가 여러 대다 그럼 요거 앞에까지 바꾸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지우고 X0만 쳐도 PLC1으로 떠요. 근데 접속기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터치 한 대에서 여러 개의 PLC 값을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 앞에 값도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트 동작이 비트 모멘터리인데, 비트 모멘터리는 뭐냐면 터치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비트 모멘터리고, 눌렀을 때만 1값 나가는 거예요. 손을 떼면 0값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스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 모멘터리가. 근데 여기다가 명판,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판에다가 PB1 써주시면 됩니다. PB1. 물론 여기에는 글꼴 크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면 돼요. 네? 글꼴 크기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PB1이 써져 있습니다. 뭐 굵게 보시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스트로크로 쓰셔도 되고, 저는 굵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이제 X1은 PB2니까 명판에다가 PB2 쓰시면 돼요. 확인.
여러분들 거 여기 어드레스 안 보이죠? 보는 방법 표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보기 또는 표시에 들어가면 있어요. 표시에 옵션 설정 들어가시면, 보기 표시에 옵션 설정 들어가시면 중간에 화면 편집 스타일이 있습니다. 옵션, 표시에 옵션 설정에 화면 편집 스타일에 표시 들어오시면 어드레스 표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지금 PLC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동해서 짠다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X0하고 X1을 갖다 쓴 거예요. 터치해서. 그 다음에 램프가 Y20이잖아요. 그죠? 여기 프로그램에서 램프 Y20이잖아요. 그래서 터치해서도 램프를 쓸 건데 요 아이콘 갖다 써도 되고요. 이제 저랑 화면 구조가 달라서 하트에 스위치 램프에 램프 갖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Y20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명판 가서 이게 램프 1번인 거 알아야 되니까 램프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램프 상태는 스위치는 그냥 누르는 거라서 상태 변화 값이 없겠지만 램프라는 것은 꺼져 있을 때도 있고 켜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상태 선택이 있는데 온 상태, 오프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근데 오프 상태에서 램프 1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고 온 상태에서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상태, 그러니까 오프 상태,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태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한 다음에 온 상태에 가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온, 오프가 전부 다 글씨가 있는 거죠. 글씨가 오프일 때도 글씨가 보이게끔 하고 온일 때도 글씨가 보이게끔 하려면 두 개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하려면 오프 상태에다 한 군데에다가 글씨를 써주고 모든 상태에 복사 누르시면 알아서 온, 오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되셨으면 확인. 되셨나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되셨나요 아직? 램프 하나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어드레스 Y20으로 바꾸시고요. 명판 가셔가지고 글씨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램프 1, 그리고 온일 때도 램프 1. 근데 오프 상태에서 그냥 모든 상태에 복사하면은 이 글씨가 모든 상태에 그냥 다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램프 1이라는 글씨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카운터 개수도 화면에 뿌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3회라고 돼 있잖아요. 제 거는 요것도 뿌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어드레스가 C1023번지잖아요. 그래서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 표시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수치 표시 클릭하시고 대충 그리십시오. 대충 적당히.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어드레스를,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C라고 안 하고요, CN이라고 합니다. CN 카운터 넘버 CN. 거기 1023번지 CN 1023. 터치해서 1023번 썼기 때문에, 아니 PLC 프로그램에서 1023을 썼기 때문에. 되셨나요? 작성 다 하셨어요? 그럼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저장. 저장 다 하셨나요?
뭐 저장 안 해도 화면 전송 누르면은 저장하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일단 저장하고 갈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저장하셔도 돼요. 되셨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화면 전송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화면 전송. 위쪽에 화면 전송. 물론 화면 전송 누르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요런 창이 떠요. 떴지요? 그래서 원래는 전송 설정 가셔가지고 이 랜으로 전송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희께 지금 랜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여러분들 책상 밑에 있는 허브에 이 터치도 꽂혀 있어요. 아까 보신 허브에 이 터치도 같이 꽂혀 있어서 랜으로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터 송신 버튼 누르시면 현재 PLC랑 마찬가지로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이스 터치가 이렇게 응답을 보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네트워크에 이 터치가 10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10개가 다 떠요. 그래서 45번을 클릭하시고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예. 뭐든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면 돼요. 예. 긍정적인 건 좋은 거예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PLC에서 쓰는 랜 케이블이랑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랜 같아요. 케이블 같은 네. 거예요? 완전? 네. 그거는 이더넷 그 프로토콜은 그 하드웨어적인 거는 같아요. 요새는 다 다이렉트 써요. 크로스도 안 써요. 옛날에는 그 크로스하고 다이렉트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대 컴퓨터, 단말기 대 단말기는 크로스 선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대 컴퓨터 할 때도 그냥 다이렉트 선 써도 돼요. 랜 카드에서 알아서 그냥 지가 바꿔요. 그래서 그냥 다 다이렉트 케이블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쉴드 처리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죠. 그런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USB가 더 저희 전송수가 빨라요. 얘는 랜이 좀 느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기 랜이 더 느려요. 얘는. 그 미쯔비시는 되게 빠릅니다. 랜으로 하시면 슉 하면 한 2초면 날아가요. 그럼 터치 화면이 어떤 식으로 뜨냐면 제 거는 PLC에 이 프로그램 집어 넣을 거예요. 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죠?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서 다시 집어 넣고. 서치가 이렇게 뜨는데 PB1 누르면 램프가 이렇게 깜빡이죠. 카운터 숫자도 여기 보이시고 3번만 깜빡이죠. 중간에 끌려면 꺼지고. 실제 화면도 보면은 이게 동작 되죠? 똑같아요. 이제 시끄럽죠?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PLC 프로그램 내부에서 잘 규제해놨으니까. 동작 안 되시는 분? 동작 안 되시는 분? 이제 터치할 때 소리 나는 게 좀 거슬리시죠?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터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부 그 파라미터 세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터치 회사마다 다 달라서, 그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설정할 수 있게끔 되는데 모서리 한쪽을 한 10초 정도 누르고 5초가 10초를 누르고 있으면 그 메뉴가 떠요. 이해되셨나요? LS 것도 한쪽인가를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각으로 땅 누르면 밑에 메뉴가 떠요. 다시 대각으로
땅 누르시면 메뉴가 떠요. 해보세요. 땅 터치 대각으로. 아니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땅 해주시면 안 뜨시는 분들은 이제 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 누르면 밝기 조절이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땅 하면은 밝기 조절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소리 없애려고 하는 건데 대각으로 땅 치는 거야. 안 나오신 분? 앞에 밑에 메뉴 안 나오신 분? 안 나오세요? 아니 손을 대고 계지 마시고 땅 지금 아니. 땅 다시. 네. 네? 저거요? 여기 폴더가 네, 나왔다. 네, 안 나와요? 아니 구석 네, 구석 그래서 이제 이거 터치 만든 사람들도 가운데는 맨날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이쪽으로 잘 안 누르니까 거기다가 해놨겠지, 그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개발자들의 고통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아, 이걸 어디다 만들까? 진입 그 신호를 어디다 만들어 놓으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멀티터치도 돼서 요새 나오는 거 터치가 멀티터치 기능이 되는 것도 있어서 고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막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 5초 내지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거 이제 메이커마다 다른 거예요. 거기 이제 오프라인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떠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메인 유닛 세팅 들어가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거기에 왼쪽에 오퍼레이션 세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세팅 찾으셨나요? 두 번째 터치 부저 사운드 있죠? 디세이블 체크하시고 엑시트 하시면 세이브, 체인지 앤 엑시트 하시면은 소리 안 나요. 터치해도. 어우 조용해라. 네, 부팅하는 시간. 여기 눌러도 소리 안 나요. 아우 조용해라. 이렇게 이제 그 안에 IP 터치 IP를 바꿀 때 아까 거기 가서 바꾸시면 돼요. 거기 메인 유닛 가보시면 2단에 IP 바꾸는 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페이스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다시 다운로드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하면 또 소리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젝트 윈도우에 기존 본체 설정 있잖아요. 들어와 보세요. 밑에 프로젝트 윈도우에 본체 설정 들어오시면 거기에 운전 설정에 두 번째 거기에 터치 부저 사운드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 바꿔놨는데 이거 다시 다운로드 해버리면 또 터치 부저 사운드가 또 체크 온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 해제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부터 소리가 안 나요.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터치는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치는 뭐가 문제냐면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야 돼요. 그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쉽게 설명. 아주 가장 간단한 예로 비상등지 버튼은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자세하게 이제 크게 보이게끔 해야 되고, 자주 쓰는 거는 글씨 크게 굵게, 잘 안 쓰는 것들은 크게 작게. 그 메뉴 구조를 우리 TV 메뉴를 들어가면 우리 TV에 설정 메뉴 들어가 보면 메뉴 딱 들어가면 대분류가 있고, 그러니까 화면 설정, 소리 설정, 뭐 기타 뭐 이렇게 대분류가 있고, 대분류 안에 들어가면 영상에 대해서 뭐 색깔, 뭐 밝기 조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그러한 트리 구조를 잘 만들어 내셔야 돼요. 메뉴를 만드실 적에. 그건 이제 연습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분류 작업이나 분리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정 화면이 있을 것이고, 메인터넌스 그 에러 화면이 있을 것이고, 그 히스토리 화면이 있을 거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별로 나눠서 그걸 작성을 하시고, 그 히스토리에서도
뭐 1번을 찍으면은 뭐 이제 언제 거냐, 어제 거냐, 오늘 거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듯이 그걸 이제 분류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터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화면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화면 리스트에서 베이스 화면인데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가셔가지고 새 화면 누르면 화면 번호가 2번으로 찍히고 이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화면에서 2번 화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 저기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화면 전환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더블 클릭 해보시면 얘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번호가 1번이면 1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판에다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는 화면 번호 2번이다 2번 해가지고 명판에도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이 버튼 누르면 1번 화면으로 가는 거고 이 버튼 누르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2번 화면 가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 2번 화면 가서도 1번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좀 따지고 보면 2번 화면에서는 2번 없어도 되죠? 1번에서는 1번 없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다 넣어놔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화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1번에서 1번 눌러도 상관은 없으니까, 작동했을 때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화면이 10개다 그럼 10개 버튼 밑에다 그냥 쫙 복사를 해놔요. 특히나 프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꼬릿말 기능을 지원을 해서 그냥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요게 이제 모든 화면에 화면이 10개면 10개가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바가 있어요. 바닥글 편집.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컨트롤 V. 예, 됐잖아요? 그럼 닫고서 이제 편집이 안 돼요. 그리고 2번 화면 가서 바닥글 연 다음에 녹색 버튼 누르면 똑같은 게 떠요. 그럼 이제 하나를 작성해 놓으면 이제 그냥 계속 땡겨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군데서 지금 화면을 내가 3개를 만들었다, 새 화면 만든다. 그럼 버튼 3 필요하잖아요. 그럼 바닥글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편집을 하면 그럼 여기 다 알아서 밖에 있어요. 3번은 가서 땡겨오면 되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면이 1, 2, 3번 그냥 쭉쭉 넘어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트리 구조, 이게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내 컴퓨터 열면은 디렉토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회사에서 업무를 할 적에 그거를 잘 구분해 놓는 직원들이 있고 대충 아무 폴더에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넣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액션, 그러니까 뭐 SF 이렇게 따로 해놓고 해놓으면은 다음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평소에 그래서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은 파트에 여기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파트에 그래프 찾으셨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냥 쭉 그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숫자 그대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여기 CN1023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똑같이 메모리인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메모리가 CN1023입니다. 만약에 C0를 하고 싶다 그럼 C0 타입을 치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가 이제 막대 그래프인 거죠. 근데 눈금을 주고 싶다 그럼 모양 선택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확인하셔가지고 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0하고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3분까지밖에 안 세죠. 이거 최소값이 그냥 한 10이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값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3개 올라가고 리셋 될 거예요. 3개 올라가자마자 리셋 될 거예요. 저장했고 라이팅 하시고 청소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터치에서 제일 문제는 아니고, 터치에서 문제되는 건 원하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원하는 그림을 따로 그려서 여기다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캐드로 그리던 그림판으로 그리던 뭘로는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유저가 원하는 그림, 거기 이제 그런 건 이제 별도로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친구들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해놓은 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학생들이랑 이제 연습하면서 해놓은 게 다 지웠나?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본 거고,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사거리 신호등을 그대로 밖에서 쓸 수 있는 사거리 신호등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이런 걸 저거든 이렇게 2차원으로 그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더 이쁘게 그리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 선이에요. 선인데 여기 지금 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선을 굵게, 원래 선이 굵기가 1이었는데 이거를 선을 굵게 해서 이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거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거리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저가 원하는 화면을 이쁘게 그려주면 좋은 거죠. 이게 미대나, 그러니까 좀 그 또 예능 계통에서 온 친구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 확실히. 이거 말고도 뭐 옛날에 좀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 이게 그래프가 동작이 되죠? 돌려보시면 그래프만 올라가는 바 색깔 같은 건 아까 거기서 알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되자마자 리셋되세요. 이렇게 이제 터치하고 PLC하고 연동돼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동작이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거, 저희 30분까지여서